20대 어린 나이에 가요계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며 음원 차트를 지배하고 있는 가수이자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는 만능형 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이유. 2010년 잔소리와 좋은 날로 뚜렷하게 대중에게 어필된 이래 10년째 많은 사랑을 받으며 롱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장 과정은 어땠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릴 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에서 자라다가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극심한 경제난에 휩쓸렸고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당시 약 1년 동안 수시로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단칸방에서 살다 친척 집에서 살게 되어 친척의 막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아이유와 남동생, 할머니가 자고 있던 중에 술을 마시고 들어온 친척이 자고 있는 이들을 향해 아직도 안 갔어? 내가 바퀴벌레처럼 해봐? 연예인은 아무나 하냐고. 어린애가 공부는 안 하고 노래바람이 났다. 제가 연예인 되기 전에 내가 백만장자가 되겠다. 라며 험담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유는 이때 잠든 척 하면서 그 험담을 전부 듣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6년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수다를 떨다 벌칙으로 반 친구들 앞에서 주현미의 짝사랑을 부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들은 체육 선생님은 이 소녀에게 체육대회 개막 무대에 나가는 것을 권했고 체육대회 오프닝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것을 계기로 본인이 가수 체질이고 무대 체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수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본격적으로 데뷔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 여러 기획사를 돌아다녔지만 기획사 오디션에서 번번이 낙방하였습니다. 20여 차례 오디션 낙방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가 오디션을 지원한 기획사 중에는 박진영의 JYP도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JYP 1기 전국 투어 오디션으로 2007년 8월경 서울 H144번으로 참가해 버블 시스터즈의 노래를 불렀고 당시 이 오디션이 동영상 사이트인 M군과 합작했기 때문에 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박진영이 너무너무 아까워했지만 박진영은 아이유 같은 발라드나 어쿠스틱보다는 댄스곡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박진영의 기획 의도와 어긋날 수가 있었습니다. 박지윤의 팬 중에서는 아직도 박진영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이유는 오소녀를 배출했던 굿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잠깐 연습생으로 있었고 로엔 엔터테인먼트 및 뮤직큐브의 프로듀서인 최가번의 눈에 들어 2007년 10월 오디션에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습생이 되고 나서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디션을 알아보던 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얼마를 줘야 트레이닝에 TV 출연도 시켜준다는 말에 혹해서 거액을 보냈지만 그 이후 그들에게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돈이 다름 아닌 할머니가 어려운 형편에 액세서리를 팔아 마련한 돈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다고 합니다. 로엔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간 이후에는 음색이 좋고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으며 하동균, 거미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정식 데뷔 전 여러 비공식 무대를 거쳐 연습생 기간 10개월을 거치고 2008년 9월에 만 15세의 나이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걸그룹으로 데뷔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유의 목소리가 튀는 편이라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소속사 측 판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뷔 이후에도 형편은 금방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데뷔곡 미아가 음원 성적과 대중성 기준으로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밝은 이미지의 아이돌 컨셉으로 전환하여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살림이 나아지자 2009년에 낡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아버지와 약속했던 아버지의 드림카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0년 잔소리, 좋은 날 등의 음악들이 연이어 대박을 치면서 가수 인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고 2011년 기준 한 해 100억을 버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아이유의 성공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텔링. 아이유는 다른 아이돌 그룹 혹은 솔로 가수들과 달리 굉장히 스토리적 요소가 풍부한 앨범들을 뽑아내었고 이를 통해 매우 따뜻하고 감성 넘치는 곡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타 가수와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아이유의 곡들을 강렬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어필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리얼의 타이틀곡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의 가사는 짝사랑에 빠진 한 소녀와 이를 눈치챈 청년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라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스트적 스토리는 뮤직비디오를 통해 시각적 감각과 청각적 감각으로 더욱 구체화되면서 감상자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공감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동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좋은 날은 처음 듣는 사람에게나 여러 번 들어 익숙해진 사람에게나 강렬한 심리적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창력. 탁월한 가창력의 솔로 여가수임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위 3단 고음이라는 유행어를 만든 아이유의 노래 실력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걸그룹과 아이돌 그룹이 장악한 대중가요 시장에서 아이유는 솔로 여가수로서 확실히 차별화가 됐습니다. 솔로 여가수 기근 현상에서 독보적인 가창력을 무기로 군계 일학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귀여운 이미지. 순수하고 친근한 여동생 이미지를 어필하였습니다. 기존의 걸그룹이 대부분 섹시미를 앞세워 관심을 유도했던 것과는 아이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유는 평범한 10대 여고생이 입을 만한 의상을 입고 청순한 모습으로 노래했습니다. 기존 걸그룹이 과다 노출 섹시 의상을 입고 화려한 댄스로 현혹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이유는 연예인 같지 않고 여동생이나 조카 같은 친근감으로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승기가 엄친아라면 아이유는 엄친딸 같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통기타 감성. 아이유는 통기타를 치는 소녀 가수로 음악, 본연의 향수를 자극하였습니다. 요즘은 현란한 기계음이 너무 과도해 진짜 가수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노래를 듣기가 힘듭니다. 포크송이 범람하고 립싱크가 일반화된 아이돌이 댄스로 승부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유는 통기타를 메고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중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노래로 승부하였습니다. 특히 기타는 과거 세대들에게 추억과 향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꾸준한 노력. 아이유는 어떤 인터뷰에서 갑자기 얻은 인기라 실망시켜드릴까봐, 인기를 잃을까봐 두렵고 저의 좋은 점만 부각되어 보여지는 것 같아서 부담이 돼요. 언젠가 빠질 거품이 무섭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유는 스스로 경계하면서 자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유는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예능, 드라마 등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 가수 본업에도 충실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이유의 천재성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가 아이유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자백과였습니다.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부자백과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